제 생각에 24년, 한 25년 요때까지는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2023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공실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때부터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확하게 좀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폐업이 많고 공실이 늘어나면 이럴 때가 오히려 창업하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저는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이미 경기 침체 중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 한 2024년, 올해죠. 24년, 한 25년, 요때까지는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 이맘때죠. 한 23년 겨울에 상가 강의를 처음 했거든요. 상가 생기초 1기. 제 취미가 원래 한 10여 년 전부터 상가 임장 다니는 게 제 취미였어요. 저는 어디 여행 가면 사람들은 뭐 유적지나 관광지 이런 데 가는데 저는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상가 보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지금도 너무 재밌고 이게 제 취미예요. 상가 보러 다니는 게 제 아주 오래된 취미입니다. 벌써 한 16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수천 개의 상가 임장을 그동안 다녔고 그동안 계속 장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어서 상가나 오피스의 흥망상쇠가 그냥 제 라이프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저는 어느 타이밍에 어땠는지 저는 다 기억이 나요. 흐름이 있다는 거를 저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22년 여름에 오피스 임장을 다니면서 진짜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냐? 이 테헤란로 쪽에, 강남 쪽이죠. 그러니까 뭐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이 테헤란로 주변에 오피스가 없는 거예요. 오피스가 상가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식당 같은 뭐 그런 상가들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차리는 뭐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거 손님들이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오피스 상가가 있어요. 식당 같은 거, 뭐 미용실, 학원, 뭐 요런 상가들은 그래도 수요가 좀 많은 편인데 오피스 같은 거는 수요가 가장 적습니다.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가 수요가 가장 딸리는 게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임대료가 가장 싸요. 네, 요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공실로 남는 게 보통 이 사무실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상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018년, 19년 이때까지만 해도 테헤란로에 공실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심각하게 말하면은 통건물 공실 막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2021년 한 가을, 여름 가을, 하반기부터 이때부터 와 진짜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창업 랠리가 펼쳐졌어요. 왜 창업 랠리냐? 그냥 눈만 뜨면 새로운 창업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유튜브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저기 오프라인 학원들도 되게 많이 창업했고요. 그리고 각종 식당, 뭐 미용실, 그냥 뭐 이거저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각종 창업을 이때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계속됐거든요. 그러면서 강남의 상가가 저는 오피스가 P가 붙어있는 건 처음 봤어요. 권리금,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권리금이라고도 하고. 오피스는 원래가 권리금이 없어요. 그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오피스에서 권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귀하니까. 이거 보고 진짜 정말 충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거의 1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요때 요걸 보고 상가생기초 1기를 열었더니 상가에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뭐 투자도 그렇고 창업하려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수강 신청을 첫 기수인데 1기인데 한 150명이 신청했어요. 엄청난 양이죠. 엄청 많은 분들이 상가생기초를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상가 임장을 그동안 10여 년 동안 다녔는데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은 것도 처음 봤고 공실이 이렇게 없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이럴 때 매수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 이럴 때 창업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 2023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공실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이때부터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확하게 좀 맞은 것 같아요. 이때부터 1년 동안 창업 러시가 있었으니까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요때가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맞췄냐라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사업하시면서 상가를 꾸준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창업을 일단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한 70%는 망합니다. 이 망한다는 게 적자가 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원래 뭐 남의 일을 하는 거, 뭐 직장에 다니던가 취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창업을 해서 뭐 월 10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런 게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월급만 받아도 이 정도는 버는데 월급보다 못한 돈을 버는 거는 저는 그냥 다 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폐업을 하겠죠. 여러분 같아도 폐업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에서 남이 월급 받아도 300만 원은 버는데 괜히 창업해갖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은 수입이 줄어들면 이거 계속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어도 바로 접을 수는 없어요. 언제 접냐? 물론 이걸 인수하실 분을 구하면 바로 접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2년 정도는 버팁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맺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통 폐업을 많이 해요. 제가 아까 2021년 하반기 때 이때부터 창업이 폭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년 후니까 2023년 하반기쯤에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까지 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한테 너무 당연했어요. 이때 수업 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냥 뭐 제 예측을 크게 벗어났진 않아요. 이건 뭐 과학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압구정역 근처의 신사동 1층 상가도 공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마하게 지금 폭증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상권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 원래 공실이 생기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저도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 뉴스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6년 버틴 정준하도 접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창업이 아무래도 많았을 테니까 외식 폐업률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면 폐업률 나오죠. 22년부터 엄청 망하기 시작했고 23년에는 12%가 넘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숫자거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 2024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3년 동안 쌓인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실이 조금씩 쌓이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엄, 권리금이 거의 없는 1층에 입지 좋은 상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나 2025년이나 요럴 때가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권리금 없이 무권리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0년도예요. 이때 뭐 다들 아시죠? 코로나 팬데믹이 되게 심했죠. 코로나 때 상가가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다들 폐업이 되게 많았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학원업은 직격탄을 맞았죠. 저는 이렇게 위기일 때 더 적극적으로 여기가 반포학원이거든요. 반포에 학원 오픈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오면 새로 창업을 하고 싶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막 이럴 때 알아보는데 다들 창업을 못해서 안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창업을 안 했습니다. 온라인 창업만 했어요. 온라인은 뭐 돈 안 드니까. 그리고 한 2024년, 23, 24 요때를 좀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던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거동이 좀 쉽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전주에 있잖아요. 전라도에 있어서 쉽지가 않긴 한데 전라도에서 창업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올해 말 정도나 2025년 초 정도에 좀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픈을 안 한 적이 좀 드물어서 이번에 하긴 할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저는 정말 진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경기 침체가 뭐 더 심하게 길게 갈 수도 있죠. 뭐 누군가는 얘기하시던데 뭐 전쟁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폐업이 많고 공실이 늘어나면 이럴 때가 오히려 창업하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중에 창업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 25년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24년이 되게 좋은 시기인 건 확실해요. 25년은 아직 모르겠어요. 25년은 좋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은데 24년은 확실히 좋으니까 올해는 창업하기 가장 좋은 때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을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오프라인 창업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움츠러들 때, 이럴 때 좀 용기를 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제가 경매 생기초 11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간 강의를 촬영하거든요. 이번 11기 때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12기, 13기 뭐 이런 기수분들은 녹화 강의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원래 경매 생기초도 가성비가 되게 좋은 강의였는데 가격을 더 낮추었습니다. 15만원. 이 정도면 전국 최저가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커리큘럼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영주차에는 그냥 기본적인 경매에 관련된 것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1주차부터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이랑 입지 분석, 시세 파악하고 실제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2주차도 경매 강의 관련돼서 권리 분석이나 뭐 대출하고 명도하고 인테리어하고 임차인 구하는 거 이렇게 한 사이클을 1주차, 2주차에 걸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보통 경매에 있어서 제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이고 두 번째는 명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제 수업을 듣고 나면 권리 분석하고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메일로 1년 동안 질문을 받아드리거든요. 뭐 권리 분석이나 명도 관련해서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다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 이름이 경매 생기초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전달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주차는 법인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보너스 강의인데 법인 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보통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법인을 운영한 지 이제 뭐 한 7, 8년 돼서 법인이 지금 한 4, 5개 있거든요. 법인을 저는 실제로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지, 절세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 11기는 기존 기수하고 차이점은 기존의 수업들은 임장 수업이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입찰법정에 임장 수업이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11기부터는 강의 수업과 임장 수업을 별개로 나누었습니다. 임장 수업은 3월 정도에 별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의하고 2달 동안 녹화본으로 무제한 수강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15만원입니다. 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녹화본이 제공이 되니까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최고 가성비 경매 수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폼이 있는데 구글 폼을 보시고 급하지 않거든요. 이거 뭐 오전 10시 이전에 만약에 접수하셨으면 10시에 미리 작성해 놓고 10시에 제출만 누르시면 돼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연락처를 적어야 되잖아요. 연락처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하는데 연락처가 틀리면 저희가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요. 연락처 쓰는데 좀 신경 써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